묘지를 매도하러 가서 무슨 이야기를 할까? 강유자의 선조의 묘가 있는 땅을 낙찰받아 압박하니 나를 나쁜 사람이 생각할 수 있다. 이런 내가 묘지를 매도하러 가면은 공유자 무슨 이야기를 할까? 공유자의 95%는 서로 웃으며 잘 마무리한다. 나는 수익을 내고 그들은 토지를 지키기 때문이다. 공유자는 하나같이 젊은 분이 대단하다. 이렇게 묘지만 하느냐? 투자 안목이 대단하다는 그런 말을 한다. 나도 그들에게 토지를 팔기로 결정한 것이니 그에 대한 감사를 표시한다. 협상하기 전에는 서로 감정이 상할 수 있지만 가격 조율이 끝나 마무리하는 만나면 불쾌감을 드러내는 사람은 없다. 대개 어떻게 하다가 본인들 땅이 경매로 나오게 되었는지 사연을 말한다. 사실 본인이 잘못한 게 아니기 때문에 억울할 면도 없지 않을 것이다. 그런 마음에 나에게 하소연을 하는 것이다. 분명히 형제의 친척 관계이다. 나에게 매수한 땅에 다시 이들의 이름을 올려줄까? 묘지를 100건 이상 해결했지만 아직까지 채무자를 소유자로 다시 올리는 사람은 없었다. 그도 그럴 것이다. 대개 채무자가 사고 빚을 변제하지 못하고 돈을 까먹는 일을 전체적으로 사고라고 표현하는 점을 양해하기 바란다. 이번만 친척은 친 것은 아닐 것이다. 도움을 준 가족도 있을 것이다. 사고를 쳐서 이 사단이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다시 명의를 주지 않는다. 이 사람에게 명의를 준다면 또다시 이런 일이 일어날 게 뻔하기 때문이다. 그런 나머지 5%는 누구일까? 매매 계약할 때 혼자 오는 사람도 있지만 몇 명의 가족이 오기도 한다. 개중에는 마음속에 화가 남아있는 사람들도 있다. 직접 티를 내지 않지만 말하는 것을 들어보면 티가 난다. 웃돈을 저기에 쓰는 게 억울하기 때문이다. 일을 이렇게 해결하기로 했지만 사실 말도 안 된다. 억울하다 등의 표현을 한다. 나도 그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기 때문에 나름 말을 아끼고 되도록 듣는다. 수익을 보는 것도 있지만 사람 된 도리로서 말이다. 이런 사람이 있는 거 하면은 또 말리는 사람도 있다. 좋게 해결했고 아까 이미 다 말이 끝났으니 그만해라. 좋게 마무리하는데 왜 그러느냐 등 중재를 한다. 이게 해결했는데도 내 입장에서도 공유자의 입장에서도 중재자의 역할이 크다. 부회장 사건을 기억하는가? 집안의 기둥이자 중재자가 바른 선택을 하지 못하면 선조가 이사를 가야 하는 것이다. 나는 수익을 냈고 이들은 묘를 지켰다. 주변에서 중재자가 하는 역할이 크다. 현명하다고 생각한다. 묘지 경매에 대한 콘텐츠를制作하여 유튜브에 업로드하고 교육을 하다 보니 연구자들이 나를 알고 있는 경우가 많다. 내가 증명을 받고 법인이나 내 이름을 검색하다가 알게 되는 경우가 많은 데다. 나는 상대방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상대방은 나를 충분히 파악하고 있다는 말이다. 이것이 양날의 검이다. 공유자 입장에서는 내가 그동안 해온 일들을 듣고 보면서 협상에 유리한 결정을 할 수도 있고 반대로 내 패를 뻔히 알고 있기에 내 의도대로 움직이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진정한 고수는 연장 탓을 하지 않는다. 이들이 나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어도 결국 승기를 가져오면 그 말이다. 만약에 내가 이를 두려워했다면 묘지 경매라는 콘텐츠를 가지고 수면 위로 올라오지 않았을 것이다. 점차 난도가 높여지면 이를 깨는 재미도 있지 않을까? 수강생의 성공 사례. 이번에는 수강생들의 사례를 살펴보자. 대한민국 묘지 경매 1인자라는 타이틀이 있기에 수강생도 굉장히 다양하다. 1개월에 3건 이상 묘지 경매를 하며 전업 투자의 길로 뛰어든 수강생이 있고 직장을 다니면서 묘지 경매를 하여 수익이 월급을 뛰어넘은 수강생도 있다.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경매가 처음인데 바로 실행에 옮길 수 있을까 하는 것이다. 이에 딱 맞는 사례를 소개한다. 경매가 처음이거나 경매 공부는 했는데 폐찰만 해서 입문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 이들의 경매의 첫걸음을 함께 한 적이 많다. 누군가의 처음을 함께 한다는 것은 뜻깊은 일이다. 앞에서 말했듯이 처음 시작하는 사람이 잘한다. 빈 도화지 상태라 내가 그려준 그림대로 해내기가 쉽기 때문이다. 모두가 그렇지는 않은데 나처럼 무작정 시작하는 사람들은 더 잘한다. 반대로 이 이론을 가지고 잘할 수 있을까 의심하며 머뭇거리는 사람들은 교육 이후에도
경매시장에 참여하지를 못한다. 전자의 사례를 들어보려고 한다. 이 수강생은 1995년생 투자자로 나중에 교육을 듣던 당시 26세였다. 물리치사로 일을 하고 있었고 경제적으로 풍족하게 자라지 못해서 돈에 대한 갈망이 많았다. 이런 직장인을 차려둔 투잡으로 수익을 내는 것에 관심이 많아서 블로그 마케팅, 스마트 스토어, 구매 대행 등 여러 부수입 강의를 듣다가 나에게 배움을 구하러 온 것이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했다고 한다. 다들 수익을 낼 수 있다고 거창하게 포장을 하고 강의를 하는데 실상 들여다보면 수익은 좋고 경쟁은 치열해서 이메일 레드오션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떠나왔다한 그럴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이다. 기본 교육을 마치고 이 수강생이 낙찰을 받았다. 투자 경험이 없기에 공유자가 무슨 내용을 통과할지 컴퓨터 메모장에 빼곡하게 써놓은 말들을 보면서 협상을 이어나갔다. 처음이다 보니 긴장을 많이 한 듯이 보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개월이 채 안 되어 물건을 매도하고 수익을 했다. 그러고는 바로 심화 교육을 요청했다. 처음에는 강의 비용이 이렇게 고가인데 돈을 내고 들을 필요가 있을까 하고 생각했다고 한다. 그런데 정말 수익이 나니까 이게 되는구나 싶어서 내 인사이트를 알고자 다음 과정까지 수강한 것이다. 교육하면서 만나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어보니 몇 차례 더 경험한 후에 퇴사하고 전업 투자자의 길로 들고 싶다고 했다. 이 수강생은 경기도 여주가 거주하는 터라 경매를 할 때에 거리에 제약이 있는데도 주말에 시간을 내서 한 번에 여러 것을 임정하며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였다. 수익을 내면 누구나 더 열심히 하게 된다. 우리는 못하는 게 아니다 하고 하지 않고 있을 뿐인 거다. 이번에는 30대 초반의 여자 수강생이다. 이전 사례와는 달리 이 수강생은 경매 강의를 들으며 공부를 많이 했다. 하지만 투자금과 경쟁적인 측면 때문에 입문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던 차에 나를 알게 되어서 묘지 경매로 첫 낙찰과 수익을 내며 진정한 경매의 길에 입문한 케이스다. 좀 특이한 경우인데 본인은 공지에 몰리지 않으면 열심히 안 하는 성격이라 여기에 올인을 하겠다는 마음으로 퇴사를 하고 나를 찾아왔다. 이 수강생이 한 가지 기억에 남는 게 임장하면 항상 길을 못 찾는다는 것이다. 표지로 가는 길을 차지하는데 본인은 아무리 봐도 길이 보이지 않아 현장을 갔다가 헛땅을 치고 그냥 돌아온 경우가 여러 번 있다고 한다. 그래서 마음에 드는 물건을 온라인으로 같이 살펴보고 이를 길을 찾아가면 도착할 수 있을까 이러고 조언을 했다. 그 물건이 이 수강생의 첫 낙찰건이 되었다. 시적으로 해결이 쉽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추석 바로 전에 나온 물건이기 때문이다. 묘지 연구자가 협상할 때 심리전을 하는 경우가 있다. 나 영어나 공유자가 많아서 많이 통화하다 보니 속내를 간파할 수 있지만 처음 진행하면 긴장을 많이 해서 이런 부분을 많이 놓친다. 이 수강생은 협상 과정에서 공유자가 알아서 하라고 하여 해결이 안 될까봐 내게 연락을 했다. 내용을 들어보니 공유자가 일부러 튕기고 있는 듯해 조급해하지 말고 절차대로 진행하라고 조언했고 낙찰 후에 딱 1개월 만에 수익을 실현할 수 있었다. 낙찰된 후에 정말 1개월이 걸렸다며 신기해하던 게 아직도 기억에 남는다. 그 후로는 여러분이 더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한다. 인천에서 전남 무원까지 다니며 열심히 수익을 내고 있다. 이번에는 30대 후반의 남자 수강생이다. 많은 고민을 하고 교육을 들으러 왔다. 교육에는 아파트 한 채를 전세를 주어서 1억 원 정도의 목돈을 생겼는데 이 돈으로 묘지 투자가 가능할지 문의한 후에 2개월가량 고민하다 나를 찾아왔다. 이 수강 또한 경매가 처음이었다. 교육을 듣고 당장이라도 유리에 쳐서 바로 임장을 간 것 같다. 꽤 많은 물건을 낙찰받았는데 교육 이후에 처음 낙찰받은 물건은 유리에 쳐서 그러니까 내가 말한 대로 하지 않아 작은 실수가 있었고 소송을 진행했다. 하지만 그 이후에는 좋은 물건들을 낙찰받았다. 하루에 여러 건의 마음에 드는 물건이 있으면 가족과 함께 분산해서 입찰을 다닌다. 가족 단위의 사업이 된 것이다. 이 수강생을 보면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처음에는 열정은 가득해서 방향을 잘못 잡았는데 조금만 방향을 잡아주니까 지금은 전업 투자자로서 아주 잘하고 있다. 22년 1월 이 수강생의 원래 목표가 묘지를 순수히 1억 원을 내는 것이라고 연락이 왔다. 충분히 가능하고 원래 1억 원의 목표를 달성하면
내년에는 2억 3억 원도 가능할 것이다. 묘지 경매의 실패 사례는 저자가 항상 성공할 수는 없다. 앞에 좋은 사례들을 들어왔으니 이번에는 실패 사례를 살펴보려고 한다. 나는 묘지 경매를 하면서 이렇게 한 실패를 겪어보진 않았다. 하지만 경매 초창기에 내가 겪은 에피소드 더 실패라면 실패이니 그 이야기를 해보겠다. 내가 분명 기지권을 매입하면서 낙찰의 추이를 살펴본 물건들 중에서 일부를 소개하겠다. 나는 남들이 묘지를 낙찰하고 해결하지 못해서 방치된 묘지를 매입하는 사업도 하고 있다. 이 사업을 하는 사람은 국내에서 내가 유일할 것이다. 묘지 경매를 시작한 지 4, 5개월 정도 되었을 무렵으로 기억한다. 내가 분석했을 때 나쁘지 않은 물건이 4차까지 유찰이 되는 것이다. 이때 수익을 맛보고 묘지 경매의 가능성을 본 후라 여기에 미쳐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마음에 드는 물건을 찾으면 바로 저의 시동을 눌러 임장을 갔다. 그냥 앞만 보고 달렸다. 현장에 가보니 좀 으슥한 감이 있었지만 매우 저렴해서 입찰을 진행했고 낙찰받았다. 경매 당일 유찰이 많이 된 탓이어서 그런지 나를 포함해서 3명이 입찰했고 내가 낙찰받았다. 낙찰받을 때는 좋았다. 그러나 낙찰 후에 문제가 생겼다. 이때는 묘지 경매를 시작하고 400만 원이던 투자금이 좀 벌어서 3천만 원 정도로 투자할 수 있었다. 일어난 투자금과 돈이 된다는 욕심에 무비밀하게 낙찰을 받은 것이 탈이었다. 보통 묘지를 경매하며 1개월에서 1개월 반이면 수익 실현을 하니 그 타이밍을 예측해서 다음 물건을 낙찰받아서 사이클을 돌리고 있었는데 초창기이다 보니 한 물건을 생각했던 시기에 매도하지 못했다. 과유불급이라 했던가. 처리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 낙찰을 받다 보니 낙찰권의 잔금을 낼 여력이 없었다. 직장인이야 급할 때는 마이너스 통장이나 신용대출 등을 활용해서 그 환불을 끌 수 있지만 나는 그게 안 되었다. 사회 초년생이고 제대로 된 직통도 없었기에 대출이 불가능했다. 온전히 내 투자금으로만 처리했기 때문에 눈물을 머금고 그 물건을 포기했다. 잔금을 낼 여력이 없어서 입찰 보증금을 포기했다. 대출도 능력이라는 생각이 들면서 직장인이 부러웠다. 이때도 뼈저리게 느꼈다. 매도 사이클을 잘 만들어야 한다는 것을. 자, 이번에는 분묘 지기권을 매입하며 겪은 사례를 소개해보겠다.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묘지를 낙찰받고 해결하지 못한다. 어느 날 어떤 사람이 묘지 경매 교육을 듣기 위해 문의 전화를 했다. 그러면서 정보를 찾아보니 물건을 많이들 못 팔던데 해결 방법을 알려주냐고 물었다. 먼저 첫 번째 예시를 보자. 여러분, 내가 했던 묘지의 사진을 보고 난 이후다. 이제 이 묘들이 어떻게 보이는가? 관리가 잘 된 묘가 좋다고 했다. 관리를 잘하고 있다는 것은 후손들이 그만큼 애착이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이런 묘도 경매 시장에서 누군가는 소화해 간다. 묘지의 특성은 다른 경매 물건에 비해서 유찰이 많이 되어 저렴하기 때문이다. 경매를 해본 사람들이라면 공감할 것이다. 아파트, 빌라, 상가, 다가구 등의 반값이 여러 떨어지는 물건은 흔치 않다. 반면에 묘지는 묘라는 이유로 경매 시장에서 소유를 받는 경우가 많다. 누군가는 소화해 간다고 했는데 묘지 경매를 해 보았거나 잘 아는 사람이라면 이런 묘지는 받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이 누군가는 도대체 누구냐? 묘지의 특성상 유찰이 많이 되면 저렴해 보인다. 감정가 대비 절반 이하로 들어. 치니까 저렴해서 관심을 가지는 사람이 생기기 마련이고 이들 가운데 몇몇이 입찰하여 소화하는 경우가 있다. 물론 이런 물건도 해결할 수 있다 하지만 난 입찰하지 않는다. 내 기준에는 못 미치는 물건이기 때문이다. 다음은 두 번째 예시다. 이 사진은 어떤가? 육안으로는 문제가 없어 보인다. 이 물건은 좀 다른 관점의 실패 사례다. 공유 지분 특성상 가족 중에 한 명이 채무를 변제하지 못한 경우가 있고 가족 중에 여러 명이 채무를 변제하지 못한 경우도 있다. 그런 경우 경매로 극강 매각이 된다.
즉 경매로 물건이 두 번 나온다는 말이다. 이 물건은 처음에 투자자가 경매로 낙찰을 받았다. 그리고 나서는 매도하지 못한 상황에서 다른 가족의 지분이 또 경매로 나왔다. 아마 꽤 고민했을 것이다. 내가 해결하지 못한 상황에서 다른 투자자가 유입되는 것은 싫기 때문이다. 그래서 다음 경매 물건에서 본인이 우선 매수하여 지분을 가져갔다. 낙찰자와 친분이 없다 보니 무슨 연유로 다시 낙찰받았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다른 사람이 유입되는 게 싫었던 게 가장 큰 이유일 것이다. 하지만 이번 낙찰로 인해 이 물건에 투입된 돈은 2배가 되었다. 소속을 진행하거나 연구자와 잘 협상이 되어서 물건을 매도하면 다행이지만 돈이 더 들어간 만큼 마음은 조급할 수밖에 없다. 이런 사례가 처음은 아니다. 어떤 사람은 공매로 물건을 낙찰받고 1년 이상 해결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그 지분이 경매로 매각이 되어서 다시 우선 매수를 했는데 복귀해보니 지분만 늘어났을 뿐 탈출하지 못하고 있었다. 실무에서는 묘지 경매를 낙찰받고 성공한 사례보다도 실패한 사례가 더 많다. 투자하기 전에 공부를 충분히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여러분이 묘지 경매를 성공적으로 입찰하고 싶다면 내가 강조하는 부분들을 주의하기 바란다.